안녕하십니까. 굿잡 하지영입니다. 2020년 1, 2회차 필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의 해였죠? 그래서 1회차 접수받고 시험을 못 치루었어요. 그래서 2회차 함께 접수받은 인원과 1, 2회차 동시에 봤는데요. 동시라고 해서 문제가 2배가 된 것은 아니고 여하튼 기존 방식대로 똑같이 실시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보딘이 제시한 직업 문제의 심리적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인데요. 우리 보딘 하면 이제 저절로 나오시나요? 네, 의자 문제 선택에는 맞나요? 의자 정보 선택에는 확신이 결여되어 있다 해서 의존성, 자아 갈등, 정보의 부족, 네 번째 의자 정보 선택, 선택의 불확신, 마지막에 확신의 결여 아닌 것이 답입니다. 그래서 답 1번입니다.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윌리엄스 이렇게 보기가 나오니까요. 문제 읽기도 전에 이거 분종진 예상추구나 하고 감 잡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분종진 예상추 이렇게 밑에서 해서 답 4번 나오네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일까? 한번 보기 살펴볼 텐데요. 원형검사에 기초한 원형검사 2025년에서 27년 사이에 제외된 범위라서 우리 시원하게 버리도록 합시다. 4번입니다. 어떤 문제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혼란스러운 감정과 갈등을 가려내어 분명히, 우리 다른 건 몰라도 분명히 라는 용어가 나오면 뭐라고 연결시켜야 된다고 했죠? 그렇죠. 명료화, 밝을 명해서 분별, 별도로 명료하게 해준다 라고 해서 분명, 명료화 잘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5번입니다. 직업상담사의 윤리강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나오는데요. 윤리강령, 그렇죠. 우리 기본적인 도덕적 개념 가지고 있으면 접근만 하시면 답 맞추실 수 있으십니다. 1번, 상담자는 상담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훈련과 지식을 갖출 것을 당연히 전제로 해야죠. 그리고 상담사 됐다고 이제 그만 노력하면 안 되고 끊임없이 그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업그레이드, 업데이트 하셔야 됩니다. 2번, 상담자는 내담자의 성장 촉진과 문제 해결 및 방안을 위한 시간과 노력상의 최선을 당연히 다해야 할 것이고요. 3번입니다. 항상 나왔던 문장이 답으로 나오네요. 상담자는 자신의 능력 및 기법의 한계 때문에 내담자의 문제를 다른 전문직 또는 동료나 기관에게 의뢰하면 되죠. 못하면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사 아니고 정육점 사장이 살 많이 잘라봤다고 이거 맹장염이 확실해 하고 배 자르면 큰일 납니다. 해당의 능력 있으신 분 그리고 전문가는 따로 있다라는 것 확인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직업 상담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나오는데요. 목적, 가장 중요한 것은 직업 상담, 그 상위의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내담자의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것이다. 직업 상담이니까 직업 선택, 직업과 관련된 의사 선택을 도와주는 맥락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입니다. 직업 상담은 내담자가 이미 결정한 직업 계획과 직업 선택을 확인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상담,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확고하게 해 나가는 과정이죠. 2번입니다. 직업 상담은 개인의 직업적 목표를 명확하게, 그렇죠. 분명하고 명확해질수록 우리는 건강하게 나아간다라고 보는 것이 전제입니다. 3번입니다. 직업 상담은 내담자에게 진로 관련 의사결정 능력을 길러주는 과정이 맞죠. 매우 맞다. 틀린 것이 아니다 해서 답 3번입니다. 넘어가서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이 3번에 나오면요. 굳이 중요한 문구가 아니면은 4번 문항 보지 않고 넘어가고 답이 2번인데 제가 굳이 한 번 더 보지 않으면 여러분도 같이 넘어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가장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중간에 다시 한번 강조 드려보았습니다. 자, 7번입니다. 부처가 제시한 집단 직업 상담. 집단 직업 상담의 3단계의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3단계, 집단 직업 상담의 과정 3단계를 묻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탐전행 생각나시죠? 탐색 단계, 그리고 전환 단계, 마지막으로 행동 단계 해서 집단 상담을 할 때 평가, A 평가하면 집단에 있는 B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일단 몰라도 평가하면 안 된다라는 것과 탐전행, 일단은 워낙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순서를 파악해 두심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탐전행 아닌 것이 답이다. 부처님 생각하시면서 부처가 탐정행 타고 인도로 갑니다. 그러면 탐전행 조금 더 쉽게 외우실 수 있으시죠? 부처가 탐전행 타고 인도 갑니다. 인도 갈 때 탐전행입니다. 8번입니다. 슈퍼의 진로 발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또 찾는 문제이네요. 진로 발달은 성탐 학류세에 거쳐서 이루어진다. 맞고요. 자아 개념의 실현 과정이다. 맞고요. 우리 또 지난 회차에서, 아니 다음 회차였나요? 어느 회차에 자아 정체감 나오는데 자아 정체감은 타이드만과 오하라이고 자아 개념이 슈퍼의 진로 발달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맞는 이야기. 세 번째, 진로 발달에 있어서 환경의 영향보다는 개인의 흥미적성 가치가 더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는 없어요. 모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성탐 학류세를 거쳐가는 과정에 흥미도 파악하고 흥미도 변화할 수 있어서 슈퍼가 표조조라고 해서 표현된 흥미, 조작된 흥미, 마지막에 표조조, 조사된 흥미, 이런 흥미 기법까지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더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가 아니고 모두가 중요하다라는 것 체크하십니다. 다음 문제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입니다. 내담자의 낮은 자기 효능감. 우리 지금 만나는 내담자들이 자기 효능감,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아니,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은 자신감인가요? 이 일을 하는데 이 일은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느끼는 것을 우리가 효능감,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런 자기 효능감이 낮은 내담자를 만났네요. 그런 내담자에게 자기 효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 나오는데요. 무엇일까요? 자기 효능감이 낮으니까 좀 그렇죠.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너 할 수 있다라고 응원해주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맞는 것이고 해당되지 않는 것이 틀린 답이 되겠네요. 1번입니다. 내담자의 장점을 강조하면서 너 이런 거 잘하잖아. 할 수 있어. 격려하기 좋죠. 두 번째, 긍정적인 단계. 처음부터 야 우리 10억 가자 이러면 곤란하지만요. 이번에 뭐 1억 모으기, 몇 년 뒤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차근차근 단계별로 긍정적인 단계를 강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안 위계 목록 작성도 작은 불안부터 적응해 나가서 마지막에 큰 불안을 이겨내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자기 효능감을 높일 때도 처음부터 다 잘할 수 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것도 못할 것 같은데 그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강화해 나간다는 것 맞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내담자와 비슷한 인물이나 관련된 자료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성향이 비슷하거나 예전에 이렇게 어려웠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성공적으로 무엇을 하신 분들, 그런 것도 다 못 찾겠다. 미운 오리 새끼가 오리 새끼로 오리로 가 되나요? 그렇죠. 이 미운 오리 새끼가 계절을 지나고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호수에 비친 자기의 모습이 아름다운 백조였던 것처럼 내 안에 우리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었다라는 어떤 관련된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자신감을 또 아니면 다시 하고 싶은 동기를 업시켜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니니까 이게 답이겠네요. 보도록 할게요. 직업 대안을 규명하는 거예요. 자기 효능감이 낮은데
직업 말고 다른 거가 뭐가 있는지 규명하는 거는 지금 효능감을 높이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 그렇죠? 확인하시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의 중기 활동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인데요. 문제를 직면시키고 도전, 그렇죠. 이제 직접 해보는 그 단계가 가장 활성화되고 상담사도 가장 많이 개입하는 그 단계, 중기 맞습니다. 내담자가 가진 문제의 심각도를 평가하는 것은 문제의 평가는 관진단, 관진목계평에서 진단에 해당하는 것이네요. 그리고 문제가 너무 심각하면은 이것은 나의 전공 분야가 아니면 또 딴 데다가 옮겨줘야 되니까 시작하기 전에 빨리 결정내야 됩니다. 답 2번입니다. 이것은 초기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넘어가서요. 11번입니다. 직업상담 모형 중 직업상담에 관한 어떤 직업상담에 관한 설명인가인데요. 직업 선택에 미치는 내적 요인의 영향을 강조한다 하면은요. 우리 내적, 정신이죠. 그래서 정신역동적 직업 상담입니다. 실은 이 뒤에 거 안 보고 이 내적 요인을 강조한다라는 것만 보고 바로 보호진의 정신역동적 직업 상담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권하는 방법이고요. 나는 성격상 도저히 그렇게 못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포괄적 직업상담, 크라이티스의 포괄적 직업상담 다 합쳐서 가장 좋은 것만 합쳐서 상담의 직업상담의 마무리를 마침표를 찍어줬던 포괄적 직업상담과 유사하게 정신역동적 직업상담도 다양한 이론들이 합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괄적 직업상담의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 내용들이 이렇게 특성 요인 이론처럼 사람과 직업을 연결시키는 것, 특성 요인 접근법과 마찬가지인 것, 내담자 중심 접근 뭐 이렇게 몇 가지가 나오면은 정신 역동적 직업 상담이구나 라고 또 힌트 잡아서 맞추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기본 이론은 정신분석, 방법 운동은 특성 요인, 내담자와의 관계는 내담자 중심 상담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모든 것을 짬뽕해서 그렇죠. 역동성이 낮은, 정신 역동성이 낮은 에너지가 바닥인 내담자를 끌어올리는 것이지요. 그래야 그 다음에 뭘 해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이론입니다. 12번입니다. 내담자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내담자의 행동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기본이 되는 상담 기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문제는 기스버스와 무어의 상담 기법이라고도 똑같이 질문합니다. 이 방법이 누가 말했냐라고 얘기하면 다시 기스버스와 무어가 말한 상담 기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거리가 먼 것은 했는데요. 9가지가 있었죠. 여러분 혹시 생각나십니까? 제가 뭐라고 멘트를 붙였냐면 저분의 변명은 기억나세요? 왜 근거가 없는가 해서 9가지 함께 이번 시간에 지금 마침 나왔을 때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감 다루기, 분류 및 재구성하기, 의미 있는 질문 사용하기, 변명에 초점 맞추기, 그리고 어디 갔죠? 왜곡된 사고 확인하기, 근거 없는 믿음 확인하기, 그리고 가정 사용하기, 그리고 없는데 왜 근거가 없는가 했을 때 제가 전이되어서 없다. 전이된 오류 생각하시고 근거가 없으니까 반성해라 해서 반성의 장 마련하기 해서 기스버스와 무어의 9가지, 8가지래요. 9가지의 상담 기법을 한 통으로 가져가시라고 이론 시간에 강조드린 적 있습니다. 그래서 이 9가지 저항감, 분류 및 재구성, 의미 있는 질문, 변명의 초점, 왜곡된 사고, 근거 없는 믿음, 가정 사용하기, 전이된 오류, 반성하라 해서 반성의 장
마련하기 아닌 것이 답이죠. 그래서 답 없었던 것 한정된 오류 정정하기이고요. 항상 이것은 뭐의 다른 말로 나왔냐면 여러분이 아까 보셨듯이 전이된 오류 정정하기를 말을 바꿔서 용어를 바꿔서 이렇게 오답으로 출제하였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도 중요하지만요. 이 문제 당연히 중요하고 여러분 뭐라고요? 저분의 변명은 왜 근거가 없는가? 전이돼서 반성해라 라고 꼭 한 문장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3번입니다. 내담자의 부적절한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자주 사용하는 체계적 둔감화의 주요 원리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행동주의 기법에서 체계적 둔감화,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기법이죠. 그래서 체계적 둔감화의 주요 원리는 그렇죠. 상호 억제입니다. 지금 불안 감소, 불안해서 이 이상한 행동이 나타나는데 이상한 행동을 없애려면 불안을 감소시키면 돼. 그러면은 상호 억제, 몸이 이완이 되면 그렇죠. 편안하면서 긴장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몸을 이완시키고 불안 위계 목록을 작성해서 하나씩 둔감화하는 건데요. 한 번에 두 가지의 모습을 병존할 수 없다라고 해서 상호 서로 다른 것을 억제시킨다. 불안을 억제시키려면 반대인 편안함이나 근육 이완감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근육을 이완시키면서 이렇게 심호흡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실제로 우리가 굉장히 이쁠 때 만세 하잖아요. 뭐 춤출 때도요. 이렇게 치는 사람들 있지만 막 이렇게 팔을 위로 올린다라는 것은요. 정말 편하거나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 겨드랑이를 들어줄 때 어느 부분이 자극돼서 아드레날린이 실제로 분비된다고 합니다. 시험 보시기 전에요. 너무 긴장된다. 여기서 큰 숨을 쉬고 최대한 이완하려고 하지만 계속해서 내가 긴장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지개를 펴시거나 아니면은 겨드랑이 쪽을 때려주시거나 팔 돌리기를 하셔서 이 겨드랑이 쪽이 열린 자세. 그래서 이렇게 열려 있으면 우리가 긴장하면 이렇게 되죠. 상호 억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하튼 바닥에 몸을 많이 붙이고 있을 때 이완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 나중에 면접 보실 때 연습하실 때 용어가 멘트가 잘 나오지 않으시면요. 누워서 연습, 가장 편안하게 이완할 수 있는 누워서 자기소개를 해보고 그것이 잘 되었을 때 앉아서 해보고 그것이 또 잘 되면 가장 발바닥만 닿아도 되게 서서 이야기를 아니면은 나의 자기소개를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여튼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긴장하면서 이완할 수 없다라는 상호 억제 원리가 활용되었습니다. 14번입니다. 직업상담 과정에서 사정, 평가하는 단계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인데요.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제정신인지 제정신이어야 상담하고 제정신 아니면은 그렇죠. 개인 상담하러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인지적 명확성을 먼저 파악하고 이게 정말 본인이 하고 싶은 건지 파악한 다음에 세 번째 뭐 하죠? 자기 진단을 해서 진단한 것을 탐색하면 되는데요. 우리는 이것 두 개만 잘 알아도 니은 기역, 리을 기역만 잘 알아도 이 문제 아니면 전반적으로 출제되는 모든 문제를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지적 명확성이 있는지 없는지. 두 번째, 내담자의 동기가 스스로인지 아닌지. 아니면은 열정, 동기가 넘쳐서 이 상담 과정을 원활하게 잘 수행해 나갈 것인지 기대를 평가함으로써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5번입니다. 얄롬이 제시한 실존주의 상담에서의 4가지 궁극적인 관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나오는데요. 얄롬, 샬롬 난리 났습니다. 제가 얄롬 샬롬 하면은 항상 DM말이 여기 이렇게 인강을 찍으면서는 처음으로 말하는데요. 여러분 프랑스어로 잘생긴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어느 날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가 봤는데
시벨롬이라고 합니다. 욕하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는 옴무라고 써가지고 시벨옴무 이렇게 프랑스 사람들은 발음하던데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영어를 따라할 때 한국식으로 발음하는 것처럼 프랑스어를 따라할 때 시벨롬 시벨롬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상하게 얄롬을 보면 얄롬 샬롬 시벨롬 이런 게 자꾸 입에 저도 모르게 한번 말하고 싶은 욕구가 나서요. 여튼 이 얄롬은요. 죽자고무 생각나시죠? 죽자고무. 자, 잘생긴 얄롬은 죽자고무 해서 죽자고무, 무음이성이 나와야 되는데 안타깝네요. 공허가 나와서 답 4번입니다.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상담 시 활용할 수 있는 측정 도구, 재는 도구에 대해서 설명으로 틀린 것 나오는데요. 1번, 자기 효능감 척도는 어떤 과제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스스로 판단하는지 정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나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이거는 잘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들면 그 일을 바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 행동화가 빨리 촉진되겠네요. 맞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 소시오그램은 원래 가족 치료에 활용하기 위해 개발되었는데 가족 치료 딱 하면 우리 생각나는 게 뭐가 있었죠? 가족 나오면 제노그램이 나와야 되는데 뭐 소시오그램이 뭔지 모를 수 있으니까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경력 상담 시에 먼저 내담자의 가족이나 선조들의 직업 특징 이거 100%네요. 직업 가게도 제노그램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시오그램 아니라서 답 2번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체에서 소시오그램이라는 거 일단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나왔으니까 소시오그램이 뭔지 궁금해 하실 분들을 위해서 그냥 30초 컷으로 끝내보면요. 여러분, 소시오그램은요, 집단 상담에 있어서 사회성을 높이기 위한 활용 기법인데요. 소시오, 이것이 바로 사회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두엽이 문제인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 생각나시죠?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소시오패스입니다. 하여튼 너무 또 멀리 갔나요? 30초 지났나요? 2번 틀렸습니다. 3번, 4번은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7번입니다. 상담관계의 틀, 그것이 구조화죠. 상담관계의 틀을 구조화하기 위해서 다루어야 할 요소와 거리가 먼 것은 있는데요. 그렇죠. 성격을 어떻게 구조화합니까? 만약에 성격을 구조화할 수 있었다면 성격 장애라는 것 자체가 없겠네요. 성격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격은 타고나는 것이라서 조절하는 것이지 구조화, 너 이렇게 해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런 거 몰라도 성격은 구조화 안 된다라는 거 쉽게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 예상이 듭니다. 18번입니다. 행동주의 상담에서 부적응 행동을 감소시키는데 주로 사용되는 기법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노출법입니다. 여러분, 이 부적응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노출, 많이 접하면은 그렇죠. 뭔가 그 상황에 최적화된 행동이 나타날 것이라는 거죠. 부적응 행동을 감소시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꾸 보면은요, 긴장감도 많이 떨어진다고 해요. 전혀 다른 얘기긴 하지만요, 아이들도요,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사는 사람들은요, 노인들의 얼굴, 주름이 많은 얼굴을 봐도 울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젊은 엄마, 아빠랑 사는 아이들, 물론 크면은 상관없습니다. 6개월 미만의 젊은 엄마, 아빠랑 주로 시간을 보낸 아이들에게 주름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 사진을 보여주면은요, 그렇죠, 운대요. 익숙치 않아서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튼 그것은 뒤에 제가 덧붙여서 하는 말이고 부적응 행동을 감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주로 사용하는 행동 기법은 노출법이다 라는 것입니다. 19번입니다. 생애진로 사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생애진로 사정, 상담 언제? 그렇죠. 상담 초기에 이루어지는 구조화된 면담 기법입니다. 1번입니다. 직업 상담에서 생애진로 사정은 초기 단계
보다가 아니고 초기 단계에 이루어지는 면담 기법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이야기네요. 두 번째, 생애진로 사정은 아들러의 개인식 요약에서 그렇죠. 부분적으로 기초를 두어서 만들어진 내용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맞는 이야기라서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기법 중에 내담자가 전달하는 이야기의 표면적인 의미를 상담자가 다른 말로 바꾸어서 말하는 것을 우리는 요약하고 재진술, 다시 다른 말로 바꾼다고 했는데 재진술, 너무 뻔하게 답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우, 열받죠. 열받으실만 합니다. 하는데요. 제가 중학교 진로 상담 들어갔다가 아우, 열받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거기 중학교 친구가 아우, 저기 진로 선생님, 이제 진로 상담 선생님으로 그날 하러 갔는데 아우, 진로 선생님 정말 빡치시는가 봐요. 이렇게 딱 말하더라고요. 근데 순간적으로 이제 그 친구가 제 말에 요약보다가 재진술을 해줬는데 기분이 확 전환됐어요. 웃기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실제로 내담자의 말을 정리해 줌으로써 분위기 한계까지, 그렇죠. 요약도 되고 정리도 되고 분위기 한계까지 할 수 있는 기법입니다. 이로써 상담 마무리했고요. 연이어서 직업 심리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입니다. 특성 요인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 찾는데요. 자신이 선택한 투자에 최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거는 우리 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 또 보기에 간결하게 고소득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뭔가 직업 상담을 한다 이런 거 다 틀렸습니다. 실제로 현실적으로 그거 맞는데 이래도 우리가 시험회상 그렇죠. 윤리적으로 그런 문제를 답으로 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개인적 흥미나 능력 등을 심리검사나 객관적 수당을 통해서 밝혀낸다. 그렇죠. 특성 요인 이론은요. 각 사람들마다 개인적으로 가지는 특성과 요인이 명확해, 달라, 개인차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서 가장 잘 어울리는 직업으로 연결시켜준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답 2번 맞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안 보시고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2번입니다. 직무에 대한 하위 개념 중, 이거 직무 분석 이론에 해당하는 것이네요. 그래서 22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번입니다. 스트레스의 관리 전략에 대해서 묻는데요. 스트레스의 관리 전략은 1차, 2차, 3차로 나누어진다라고 이론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1차적인 것은요, 출처지향적이라고 해서 조직에서 해결하는 것. 2차적인 것은요, 개인이 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반응적으로. 세 번째는요, 개인이 집에 가서도 못해. 그럼 병원 가야죠. 징후를 잘 살펴서 병원 가서 약을 먹던지 처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1차 조직, 2차 개인, 3차 징후라는 것 일단 구별해 놓고 보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은행원들이 창구에 줄 서서 기다리는 고객들에게 가능한 빨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이제 뭐요? 고객 대기표 시스템을 회사에서 만들어줬네요. 그래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스트레스를 낮추어서 자신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부 고객 만족과 외부 고객 만족까지도 함께 이루었습니다. 답, 출처 지향적 관리 전략입니다. 1차적인 관리 전략입니다. 여러분, 은행에서요, 보안 경비하시는 분들에게요, 방망이만 쥐어주고요, 자꾸 총 쏘는 도둑을 막으래요. 듣기만 해도 스트레스 받지 않나요? 그럴 때는 내가 개인적으로 아무리 애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조직 차원에서 출처 지향적 관리 전략을 해야 돼요. 근데 뭐라고요? 총 든 도둑이 올 수 있다고요? 스트레스. 그 다음에 총 쥐어줬는데 그것을 사용하고 못 사용하고 일의 어떤 스트레스는 개인이 이제 어떻게 2차적으로 가져가서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여튼 플러스 알파적으로 드린 말씀이고요. 24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진로 발달 단계를 성탐확유세 하면은 이제 슈퍼인지 누워서도 맞출 수 있습니다. 누워서 떡 먹기라고 할까요? 누워서 떡 먹으면 목이 막히던데 누워서 떡 먹지 마시고 앉아서 답 체크하도록 합시다. 25번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일반 직업적성검사가 측정하는 영역이 아닌 것은 찾네요. 아닌 것. 여기에서 아닌 것은 상황 판단력입니다. 우리 이거 9가지 영역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영역을 물어볼 때는 항상 상황 판단력이고요. 적성을 묻는데 적성이 아닌 것은 과학 적성과 기계 적성. 2가지 과학 적성과 기계 적성이 아니라는 것만 이렇게 3개 가지고 가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십니다. 25번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6번입니다. 직업 선택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찾는데요. 1번 직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만 가지고 있으면 직업을 효과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정보만 있으면 선택하면 나는 그냥 주어지는 대로 좋든 싫든 돈만 많이 주면 아니면 먹을 것만 주면 해야 됩니까? 아니죠. 효과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무작정 한번 가져갈 수는 있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2번입니다. 주로 성년기에 이루어지나요? 어릴 때 경험은 매우 중요하죠. 성년기에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주로 성년기에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어릴 때부터 일하는 일도 많아요. 3번입니다.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가족이나 환경의 영향이 개인적이면 사실은 더 관련이 많게요. 교육이 필요 없으니까 집에서 다 이루어져야 되니까.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생 동안 이루어지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양한 시기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슈퍼의 또 진로 발달 이론도 이런 맥락에서 성탐확유세 나누어서 진로 상담을 실시하게 되었다라는 것까지 한 원으로 마무리가 되네요. 27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직무 분석 내용 완전히 웃음이 저절로 납니다. 웃으면서 동그라미 칠 뻔했습니다. 이번 25년에서 27년도에 제외되는 문제입니다. 28번 스트레스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변화로 옳지 않는 것 찾는 문제이네요. 스트레스 받으면요. 그렇죠. 열받으면요. 호흡도 빨라지고 저도 지금 스트레스 받나요? 왜 이렇게 점점 빨라지는지 모르겠네요. 자, 제가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는 다 받을 테니 여러분은 편안하게 실력을 하나하나 쌓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호흡과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압도 높아진다. 맞습니다. 열받으면 그렇죠. 부신성과 부신피질을 자극해 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을 생성한다. 아드레날린 그렇죠. 뿜뿜 올라옵니다. 그럼 더 흥분되죠. 목소리 커지고요. 3번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면 이제 안정이 되죠. 교감 선생님이 설치고 부교감 선생님이 진정시킨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교감 신경, 투쟁 도피 활동을 시작하는 교감 신경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바로 올라오고 그 위험이 사라졌을 때 진정시키기 위해서 계속 눈 커져 있고 심장 빨리 뛰면은 그렇죠. 죽어요. 그래서 다시 안정화를 위해서 우리 몸에서 부교감 신경계가 활발하게 각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화되어 가는 것이죠. 이거는 안정기 때 일어나니까 틀린 말입니다. 29번입니다. 로의 직업 분류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로는요. 어린 시절 부모님과의 관계가 나중에 직업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던 이론을 말한 사람입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의 체계를 8가지의 장, 6가지의 수준. 그래서 제가 항상 8 곱하기 6 체계라고 했는데 맞는 이야기네요. 2번째입니다. 원주상의 순서대로 8가지의 장은 서비스 사업장, 사업상 접촉, 조직기술, 오개, 과학, 예술, 문화이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읽기도 어렵네요. 여하튼 잘 모르겠지만 맞는지 아닌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개인적으로 맞는 거는 알고 있지만은 뒤에 확실한 게 나오나 안 나오나 여러분은 이렇게 차근차근 보셔야 되겠죠.
서비스장들은 사람 지향적이며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과 친밀하게 인간적인 관계를 맺은 아이들은 나중에 서비스 영역으로 이 일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가정했습니다. 사회봉사, 임상심리, 사람들과 하는 의술이 포함된다 맞고요. 사람 지향적인 일, 다 사람들과 연관되는 일이죠. 6가지의 수준은 근로자의 직업과 관련된 정교와 책임 보수, 훈련의 정도를 묘사하며 맞춰요. 이까지는 6가지는 어떤 숙련 기능에 따라서 수준을 1에서 6 수준으로 나누어서 전문 그리고 숙련 단계로 크게 나누고 그 안에 또 세부적으로 나누어진다고 했죠. 숙련. 그런데 1 수준이 가장 높고 6 수준이 가장 낮다. 여러 번 강조드렸습니다. 1 수준 고급 전문관리, 중급 전문관리, 준전문관리, 그리고 숙련, 반숙련, 6번째는 비숙련으로 아직 할 줄 모른다인 것이죠. 이 일 처음 할 때는 할 줄 모르지만 시작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틀린 답 4번입니다. 항상 이 멘트 나오니까 책에 나올 때 이게 1이 높게 잘 나타내었는지 표현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30번입니다. 기초통계치 중 명명 척도로 측정하게 된 자료에서는 파악할 수 없고 서열 척도 이상의 척도로 측정된 자료에서만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중앙치입니다. 여러분 명서 등비라고 해서요. 첫 번째 이름으로만 번호로만 너 몇 번 하고 번호로만 나인지 파악하는 그런 명명 척도가 있고요. 정보를 파악하는 서열은 줄을 세워서 같은 1번이지만 1번이 하지영이 1번이었다고만 알고 있으면 명명인데 이 줄이 키 순서라든지 성적 순서라든지 몸무게 순 일수는 별로지만 여하튼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 서열이 있다면 그 번호가 나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어떤 기준이 된 서열을 포함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명명, 서열, 등간, 비율, 어떤 등간을 기준으로 비율, 곱하기까지 해서 곱하기 0 하면은 0, 절대 0점이 이제 포함되는 이 비율까지도 포함하는 순서로 척도가 나누어진다는 것 일단 알고 가시고요. 중앙치라는 것은 어떤 데이터들 간에 무조건 제일 끝에서 중간, 가장 중간에 있는 값을 우리는 중앙값, 중앙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1, 2, 3, 4, 5 같으면 3이 중앙값인지 금세 알 수 있지만 1, 5, 6, 만약에 15, 19 이렇게 있어도 이 값의 중간은 평균인 것이고 그냥 순서대로 끝에서부터 있는 이 중간 6이 중앙치, 중앙값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홀수일 때는 무조건 끝에서부터 들어와서 가장 중간에 있는 것을 중앙값이라고 한다면 짝수의 경우에는 그냥 1, 2, 3, 4, 5, 6이라고 순서대로 이렇게 있을 때는 뒤에서부터 버려서 중간에 있는 이게 설사 7이라고 하면 말도 안 되지만 3, 7이라고 하면은 이 중간에 있는 두 값의 평균 3 더하기 7 나누기 2 5가 중앙값이 된다라는 것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명명 척도 이상, 서열 척도 이상에서 중앙값, 중앙치 알 수 있습니다. 31번입니다. 타당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타당도는요, 맞는지 틀리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인데요. 맞는 것을 알아보는 다양한 타당도의 종류 중에서 설명이 맞게 되었는지 틀린 게 되었는지를 확인하면 될 것 같네요. 1번입니다. 안면 타당도는 보자마자 이게 맞는지 틀린지 얼굴 보면 너 우리 아군이군 적군이군 알 수 있잖아요. 그 정도 맞잖아요. 아군이면 아군인 것이고 아니면은 아닌 거죠. 그렇게 안면 타당도는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인들도 문항을 읽고 얼마나 타당해 보이는지 평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안면이죠. 전문가가 보고 구별할 수 있으려면요. 내용을 보고 우리는 내용을 봐도 모르는데 전문가들은 이 데이터는 이 정도야.
아니면 이게 나왔으면 뭐가 의심돼 하고 내용을 보고 파악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용 타당도가 바로 전문가가 문항을 읽고 얼마나 타당해 보이는지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나머지는 맞는 얘기니까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살펴보시고 저랑 같이 일단은 3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적응 이론과 자 이거 그냥 오타입니다. 적응 이론과 관련하여 개발된 검사 도구가 아닌 것은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제가 이 직업 적응 이론 로키스트와 데이비스의 그렇죠. 직업 적응 이론 설명할 때요. 우리 이거 뒤에 좀 우습지만 Q자 아닌 것이 답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도 MJDQ라고 해서 미네소타가 나오는데요. 이거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미네소타 직업체계 3 이론을 바탕으로 한 직업 적응 이론에서 만들어진 검사 도구들입니다. 그래서 앞에 M자도 붙지만 질문으로 끝나기 때문에 퀘스처너리로 끝나기 때문에 Q이고요. 이거는 연구예요. 뭐 지금 우리가 영어 공부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우스개로 Q자 아닌 것이 답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름 다 꼼꼼하게 확인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답 4번 Q자 아닌 게 답이고요. MIQ, MJDQ, MSQ 이렇게 알고 가시면 더 좋고 아니면 M에서 시작해서 Q자가 아닌 것이 답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3번입니다. 진로 발달에서 맥락주의, 맥락상 흐름에서 맞는 것이 맞고 아닌 것이 아니라라는 이론이죠. 자, 행위는 맥락주의의 주요 관심 대상입니다. 내가 지금 맥락에 맞게 하고 있는지 생각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하죠?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보고 지금 분위기에 맞으면 맞는 거고 아니면 아니다라는 거죠. 생각은 볼 수 없잖아요. 그리고 개인보다는 환경의 영향을 어떻게 아니죠. 맥락은 나와 환경이 맞춰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가 뭐보다가 아니라 둘이 평행하게 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34번 반가운 홀랜드입니다. 홀랜드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머지 안 봐도요. 여러분 농부, 제가 맨날 농부, 트럭 운전, 목수 준정비 뭐 이렇게 나오는데 농부 나오면 그렇죠. 현탐의 사진관 중에서 첫 번째 현실성, 현실형 아니면 현실적 환경에 해당한다라는 것 여러분 눈 감고도 그렇죠. 포크로 사과 찍어 먹을 수 있습니다. 35번입니다. 다음 중 동일한 검사를 동일한 피검사 같은 사람들에게 일정 시간의 간격을 두고 두 번 똑같은 거를 잠깐 쉬었다가 또 한 번 실시하는 것을 검사, 재검사 신뢰도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상관계술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검사, 재검사 신뢰도이다. 묻는 거 그대로 제목입니다. 검사, 재검사 신뢰도입니다. 동형 검사는 같은 것이 아니라 모형, 어떤 형식이 비슷한 것을 두 번 하는 것입니다. 이거와 이거를 비교하기 위해서 반부는 한 개의 검사를 그 안에 문항을 반으로 홀짝으로 놔두든 앞뒤로 나누든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짝지님이 마음대로 놔두든 해서 그 안에서 살펴보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잘 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6번입니다. 경력 진단 검사 우리 간단 설명으로 틀린 건 나오는데요. 이것은요. 그냥 이 4번만 보십니다. 태도 검사인데요. 태도 검사는 직업 선택에 필요한 정보 및 환경, 개인적인 장애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보다가 바로 이렇게 신념, 빌리프, 신념에 관한 검사로서 진로 태도입니다. 태도 검사인데 태도 및 신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태도 검사 나오면 태도 검사를 해야 되고 결정 검사는 결정이 어디 나오는데 의사결정 그리고 직업 환경은 직업적 정체성 형성 사실 이렇게 다 딱딱 맞추기보다가 태도 검사가 늘 맞는 것 틀린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경력 태도 검사가 나오면 태도가 있으면 맞는 답
없으면 틀린 답 해서 답 잘 골라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요. 이렇게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너무 많은 것을 우리가 꼭 다 알아야 암기해야 되는 것은요. 비추예요. 제가 뒤에 무슨 말 하실 줄 아십니까? 이런 거는 한 문제 정도 그렇죠. 틀려줘도 괜찮다라고 제가 밑밥 깔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7번입니다. 다음은 질적 측정 도구. 정질적인 거죠. 내용으로 딱 수치화로는 안 떨어지지만 맞는 얘기입니다. 질적 정보는 보면 이렇게 파악이 되는구나, 이렇게 파악되는군 하고 알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원래 가족치료 딱 나오고 선조들의 직업 특징 이거 방금 어디에서 나왔죠? 그렇죠. 상담에서 나왔던 문제죠. 소시오그램이라고 잘못된 설명 그 보기 그대로 나온 문항이네요. 답 뭐라고요? 제노그램 직업 가계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3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롬볼츠의 사회학습 이론에서 크롬볼츠 사회학습 이론 여러분 무슨 과가 해야 된다고요? 유환학과입니다. 유환학과 유전적인 요인, 환경 조건과 사건, 유환학과니까 학습 경험, 과제 접근 기술. 제가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등잔 밑이 어두워서 빛에 반사돼서 가끔 이렇게 좀 머뭇거릴 때가 있는데 잘 안 보이시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스튜디오에 계속 있다 보니까요. 원래 눈도 그렇게 좋지 않지만 노안까지 촉진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아픔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의 아픔을 들여서 꼭 합격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유한학과 모두 다 해당되네요. 자, 39번입니다. 셀리가 제시한 스트레스의 반응 단계. 처음에 어떻게 해요? 그렇죠. 삐뽀 경고하고요. 그 다음에 저항 안 받으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터져버린다 그랬죠. 소진, 탈진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0번입니다. 조직 구성원에게 다양한 직무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이 문제에 나오지 않지만은요. 조직을 다양하게 경험하게 하려면은 직무 순환을 해야 되겠네요. 이 문제에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25년에서 27년 때는 제외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번부터 40번까지 살펴봤는데요. 이번 회차에서는요. 신출이 각 과목마다 한두 문제씩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물론 한두 문제 나올 때는 굉장히 해피하고 운 좋은 회차이고요. 정말 재수가 없어서 5문제씩 나올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중간중간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문제가 나오면 그렇죠. 멘탈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한 개 틀렸다고 뒤에 영향 안 받는 것, 금방 제정신 차리는 것. 제정신 차리려면 과감하게 신출은 마음 편히 찍어서 맞추면 좋고 아니면 버려도 된다고 했어. 25점 단열로도 여러분 우리 계속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앞에 또 뭐였죠? 이런 거 계속 여러 번 아무리 이게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라도 우리는 자주 보면은 우리한테는 쉬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맞출 수 있는 문제에 집중하시면 60점 가볍게 넘길 수 있습니다. 자기 효능감, 스스로를 믿고 할 수 있다. 올해 안에 동차 합격, 취업까지 완성하자라는 마음으로 다음 과목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